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소식을 전하는 고독 달팽이 김석준 소장입니다. 제가 가끔씩 그 반도체 수출, 한국 수출 이런 거에 대해서 영상을 올릴 때가 있습니다. 자, 지난 6월 달 한국 수출이 1,000억 달러를 돌파를 했습니다. 6월 한 달입니다. 월 평균입니다. 그런데 AI 반도체가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일본도 하지 못했던 이 월 수출 1,000억 달러를 달성을 했습니다. 오늘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중국, 독일에 이어서 세계 네 번째로 대한민국이 수출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쇼킹한 일입니다. 반도체가 수출이 400억 달러 처음으로 돌파를 했습니다. 보통 300억대 중후반이었는데 400억을 돌파를 했고 한국 경제의 게임 룰이 바뀌고 있습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그래서 6월 수출 통계가 단순히 좋은 실적이 나왔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한국 경제가 AI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본격적으로 올라탔다는 것을 숫자로 증명하는 통계입니다. 지금 주식이 약간의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있지만은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번 통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반도체가 한국 수출을 견인하는 수준을 넘어서 한국 경제 자체를 끌어올리고 완전히 체질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구독 달팽이 한 줄 정리를 볼까요? AI 시대가 시작되면서 한국은 수출 강국에서 AI 인프라 공급국으로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일일이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월 수출 1,000억 달러 돌파하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6월 수출이 얼마냐? 1,022억 5천만 달러, 사상 최대, 세계 네 번째입니다. 자, 그래픽을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 월 수출 1,000억 달러를 돌파를 했습니다. 세계에서 네 번째 기록입니다. 이건 정말 역사 이래로 대한민국이 생긴 이래로 가장 아주 엄청난 일입니다. 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미국, 중국, 독일 이 정도 G7이 다 한 것도 아니에요. 옆에 나라 우리나라보다 2배 이상 큰 일본도 기록을 못한 겁니다. 그리고 한국처럼 인구가 5천만 수준의 국가가 월 수출을 1,000억 달러를 돌파했다. 이거는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기록을 지금 했습니다. 진짜 주인공은 반도체다. 6월 반도체 수출이 얼마나? 448.2억 달러. 그러니까 1,000억 중에서 거의 한 50% 가까이. 그리고 무려 전년 대비해서 199.5%. 그러니까 작년 2분기에 비해서 2배가 올랐다는 얘기예요. 어마하게 올랐습니다. 자, 그것도 여기에다가 그래프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AI를 활용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23년 6월, 그러니까 3년 전이죠. 여기는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때는 그 코로나 이후에 엄청나게 힘들었던 데죠. 그리고 24년 6월에는 플러스 21.5%. 작년 6월이죠. 작년 6월에는 49.8%가 된 거죠. 그리고 올해 6월입니다. 올해 6월은 199.5%가 상승을 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상 최초로 400억 달러를 돌파를 했습니다. 어마한 겁니다. 사실은 이런 거에 환호를 하고 정부에서나 이런 데서 정말 축하를 해야 할 그런 일입니다. 상반기 반도체 수출이 더 충격적입니다. 상반기 반도체 수출은 전체 6개월 만에 1,924억 달러입니다. 그리고 작년 수출은 작년 1년 동안 반도체 수출이 얼마냐? 1,734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가 얼마나 수출이 잘 되고 있는 거 벌써 6개월 만에 작년 수출을 벌써 뛰어넘어 버린 겁니다. 자, 26년 수출 통계입니다. 1,022억 5천만 달러입니다. 자, 어마하게 늘었습니다. 수입은 661억 달러입니다. 그래서 무역 수지는 361억 5천만 달러, 어마하게 늘었습니다. 돈이 그냥 완전 긁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수출 경쟁력이 입증됐습니다. 인구 5천만 밖에 안 되는 나라에서 어마한 그냥 역사적인 기록을 했습니다. 6개월 만에 작년 1년 실적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호황이라고 말하기는 너무 소박한 표현이고 슈퍼사이클이 아니라 메가사이클, 기가사이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왜 이렇게 폭발했냐? AI입니다. AI 서버가 폭등하면서 동시에 필요한 것이 HBM, DDR5, LPDDR, 엔터프라이즈, ESS, 기업용 SSD, AI GPU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GPU 하나가 아니라 메모리 전체가 부족해지고 있는 건 메모리는 지금 만들기 바쁘게 포장해서 수출을 해야 되겠어. 그래서 계속해서 메모리 가격이 상승하고 가격이 오르니까 수출 금액은 또 점점 더 커지는 거죠. 자, 여기 통계를 보시면은 월 수출 1,000억 달러 이상을 달성한 국가 지난 6월 달 기준입니다. 그래서 1위는 미국입니다. 여전히 뭐 2,805억 달러 정도 되고 중국 2,671달러 뭐 우리보다는 2.6배 뭐 2.7배 정도 되죠. 독일이 1,287억 달러 뭐 잘하면 하반기에는 우리가 독일도 따라가잖아요. 독일 조금 지금 간당간당 하거든요. 4위 한국이 1,022억 5천만 달러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이 독일을 추월하는 것은 시간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은 뭐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HBM만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HBM만 성장한다고 생각하면 틀립니다. 컴퓨터 수출도 308%. 그러니까 이 뭐 HBM이나 뭐 이런 거 중요한 거 빼고 이 컴퓨터에 관련된 그런 것들이 308%나 폭증해 버렸습니다. SSD도 수요가 폭증하죠. AI 데이터 센터에서 저장이 필요하니까 폭발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HBM, DDR, SSD, 서버 모든 메모리 종류가 지금 폭등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러니까 지금 애플이 중국산 뭐 메모리 반도체를 쓰려고 지금 미국 정부하고 로비를 하고 있고 미국의 일부 사람들은 삼성하고 SK가 단합을 해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을 뭐 이렇게 올리는 거 아니냐고 뭐 소송이 들어가고 이러는데 택도 없는 얘기죠. 메모리 가격 상승이 핵심입니다. 메모리 가격의 상승입니다. 산업부도 메모리 고정 가격 상승을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이 말은 이번 수출은 물량만 증가한 것이 아니라 가격이 상승했다. 그러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삼성이나 SK 하이닉스가 반도체 물량이 늘어난 것도 있습니다. 조금 늘어났습니다. 가격은 어마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판매량과 판매 가격 둘 다 증가를 해버렸습니다. 판매량보다는 훨씬 더 늘은 겁니다. 이런 경우 기업 실적은 급수적으로 좋아지는 것은 틀림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실적 7월 달에 아마 다음 주에는 삼성이 잠정 실적을 발표를 할 것이고 SK 하이닉스가 네 번째 주에 발표를 할 겁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는 지금 코스피가 삼성의 이 영업 실적을 보고 뭐 폭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2분기, 3분기 실적이 상당 부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하반기에도 메모리 부족이 심화될 것, 하반기뿐만 아니고 27년, 28년, 30년까지도 지금 예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급은 쉽게 늘릴 수가 없죠. 수요는 폭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격은 계속 강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메모리 반도체를 계약을 하지 않으면 반도체를 받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동차는 조금 줄었는데 수출은 폭발했습니다. 자동차는 뭐 미국의 관세라든가 현지 생산 확대, 물류 문제 등으로 해서 소폭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수출은 전체적으로 70%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그것은 반도체가 자동차가 감소분을 훨씬 뛰어넘었기 때문에 이런 실적을 나올 수가 있던 거죠. 한국 수출의 중심축이 뭐 이렇게 중화학, 뭐 자동차나 이역에서 AI 반도체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를 아주 강하게 주고 있죠. 앞으로 더 중요한 거는 이번 수치는 아직 시작일 가능성이 높아요. 아직 피크에 오지 않았다는 얘기죠. 올 하반기에는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서버, 루빈이 나오죠. 빅테크 AI 투자가 확대가 되죠. 지금 데이터 센터도 엄하게 지금 확대를 하고 있죠. AI 에이전트 PC라든가 AI 스마트폰, 기업용 AI 서버 등이 본격적으로 확대가 됩니다. HBM뿐만 아니라 DDR5, LPDDR, SSD, CX 메모리 모든 메모리 종류가 지금 폭발을 하는 겁니다. 일본은 1,000억 달러를 넘지 못했나요? 물어봤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현재 기준으로 해서 일본은 월 수출 1,000억 달러를 못 넘었습니다. 넘지 못했습니다. 미국, 중국, 독일, 한국만 월 1,000억 달러를 넘겼습니다. 대단한 겁니다. 이거는 정말 축하할 일입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이해하는 것은 일본이 수출이 적은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 기계, 화학, 소재 등이 굉장히 비중이 높은 것은 사실이죠. 하지만 한국은 AI, HBM,
DRAM, SSD 이런 이제 AI 반도체만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이 한국을 따라올 것은 절대 못 따라오고, 지금 월별에서 작년에는 뭐 5월, 8월, 9월, 12월 이래서 월별로 일본의 수출 금액을 넘은 적이 있지만 올해는 다릅니다. 올해는 1월 달부터 지금 계속해서 일본의 수출액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일본이 아닙니다. 자동차 강국 일본도 넘지 못한 월 수출 1,000억 달러를 대한민국 AI 반도체 하나로 돌파를 했답니다. 그리고 세계 제조업의 판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이 문장 하나입니다. 미국, 중국, 독일에 이어 세계 네 번째 대기록이라는 사실, 이것이 중요하죠. 개인적으로 가장 주목하는 숫자, 반도체 수출이 1924억 달러보다 작년 연간 실적을 이미 상반기에 넘었다는 얘기죠. 이 중요한 거죠. 그럼 하반기 6개월 동안 더 많은 수출을 하고 더 많은 실적을 올린다 그러면 뭐 이거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26년 반도체 수출이 단순히 최고치를 경신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어느 해와도 비교하기 어려운 새로운 기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지금도 계속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은 틀림없습니다. 고독 달팽이의 종합평가를 간략하게 보면 6월 수출 통계는 단순한 호황이 아니라 AI가 한국 수출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음을 보여주는 전환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중화학 공업 그런 것을 벌써 넘었습니다. AI 시대, AI 반도체의 핵심적인, 그러니까 과거에는 스마트폰이나 자동차가 한국 수출을 이끌었지만 이제는 AI 서버, 메모리 반도체 뭐 이런 것들이 한국 수출의 중심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번 수출 통계는 반도체가 잘 팔렸다는 의미를 넘어서 한국이 AI 시대의 핵심 인프라 공급 국가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글로벌 AI 시대, 인공지능을 시대를 이끄는 나라가 어디냐? 대한민국이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수많은 소부장들이 뒷받침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없겠습니다. 고독달팽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